작년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정의당에서 탈당하고 여권에 계속해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가 오늘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강연자로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야당의 선생님이 된 듯까지 보이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소개로 오늘 강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강연으로 존경하는 진중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주제를 사실은 이 당에 와가지고 2번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김 변호사님,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진중권 전 교수가 보수 진영의 가정교사 선생님이 됐는지 이게 좀 시작부터 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재밌는 게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가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계속 이제 현 여권, 특히 이제 진중권 교수가 저격하는 거는 진중권 교수 표현으로 하면 586 기득권 좌파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부산 PK 친문 세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핵심들에 막 저격을 하고 그걸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참 보수통합당에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진중권 교수가 총선 패배 이후에 미래통합당 대상으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솔직히 지난 몇 개월 동안 제대로 된 야당 노릇 하는 건 나밖에 없지 않냐. 이거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가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의 문제를 진단하고 현 정부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진중권 교수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진중권 교수의 이제 강연을 또 듣는 건데 이런 시각은 있을 거예요. 예. 이제 보수의 시각이 아닌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으로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보 진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외부에서 보수 진영 내부를 들여다봐서 그 보수 진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화된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중권 교수의 어떤 강의를 보수 진영에서 많이 또 찾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애초에 시작은 미래통합당에서 초청했던 첫 번째 강연이었는데 당시에는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만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국민의당 물론 의원 수는 적습니다만 권은 의원 빼고는 모두 참석했고 분위기는 뜨거웠다는 게 취재 기자의 전언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비판한 첫 번째 인물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입니다. 재판 일정 먼저 잡힌 이후에 기다리시는 분인가요? 오늘 한국정부에서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최근 아주 이상한 장면들 많이 보죠.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강욱 씨를 보면 내가 사과하고 싶어요.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잘못한 사람들한테 막 너무나 당당하지 않아요? 법정에 나와서. 검찰이 부르니까 못가 그러지. 법정에 나와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요. 강पे이가 있어서 대한민국 인권신장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동훈 의원님. 네. 비꼬았어요. 이게 인권신장에 기여한 게 최강욱 대표다. 물론 조퇴를 하진 않았잖아요.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하고 가긴 기자회견까지는 나중에 가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 때나 최강욱 대표 이 재판 때는 인권신장에 기여했다고 좀 비꼬았습니다. 블랙 유머일 수도 있고 패러독스 있을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가 처음으로 그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을 때 사실 그때 그 폴리스 라인도 그 기자들에게 그 공개하는 포토라인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졌죠. 특히 그때 당시에 몇 차례 그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몸이 아프다고 수사를 중단하고 돌아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번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첫 재판인데 재판 시작하고 30분 만에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고 돌아간다고 하니까 법원에서도 그건 허용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이런 거 두 가지를 모아가지고 비판을 한 건데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스스로 이제 진보주의자를 자칭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국 일가나 최강욱 의원의 행태를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을 해보려는 해석을 하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은 이거는 이념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일가나
최강욱 의원이 어떤 그 범죄 혐의를 받는 행위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진 위치라든지 주변에 있는 권력을 조금 그 배경을 업고 좀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려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보수 진보하고는 관련 없이 어떤 권력을 이용한 행태라고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떤 부분은 이념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잣대로 정확하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교수가 정확히 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확히 보긴 했지만 굳이 이런 좀 표현이 어떻지만 굉장히 어떤 확신범이 아니라 자범의 행태에 대해서 이념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중권 전 교수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조국 씨가 언젠가 트위터에다 그걸 써버렸습니다. 이제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자기들이 정권 잡은 이후에는 이제 뭐가 된 거냐면 개천에서 용은 못 난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개천에서는 개나 가재들은 먹고 살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자기 딸은 용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개가 가재가 그 하천에서 살 수 있게나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얘들 하천에서 잘 살 수 있게 이런 약속을 해놓고 문제는 뭐냐면 하천에 살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독점을 해버린 이런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김종욱 교수님. 진중권 전 교수의 말은 앞에서는 온갖 정의를 독차지한 듯한 발언을 하면서 본인 딸에게는 좀 더 용인된 게 많았고 이 부분이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기가 막힌 표현적인 것 같아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런 전 저거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뜨거운 얼음 같은 얘기인데 예.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기준 만들어 놓으면 그 기준을 누가 동의하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잘못의 정의를 바꿨다 이런 그렇죠. 말이죠.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본인도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또 기준을 저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과거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독재 정권하고 싸우느라고 운동권들이 좀 위계적인 권위의식이 강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서민리스트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의 잣대로 비판하셔야 되는데 저분은 다 비판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뭘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잘 모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예. 저분도 지금 꼬리가 개를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 다 뭐냐면 제가 볼 때 진짜 뜨거운 얼음인 거예요. 형용 모순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예. 이제는 좀 상식적인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운동권 586이 뭐가 문제인 건지, 친문 진영이 뭐가 문제인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이 알 말씀을 하셔서 저렇게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예. 어느 순간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싸우지? 라고 갸우뚱하는 상황이 어떤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욱 교수님이나 이도원 의원님, 진전 교수의 오늘 주장 일부는 동의하면서도 너무 나간 부분도 있다 이렇게 동시에 꼬집어 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 어떨지 보겠습니다. 오늘 진전 교수의 비판 가운데 가장 강도가 셌던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이 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냥 달이에요. 달을 혼자 빛을 내지 못하는 남이 써준 연설문 그냥 읽는 거고 그냥 탁현민이 해주는 그 이벤트 연출한다는 약간 의정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독설 참 많이 저도 봤었는데 오늘 발언이 아마 제일 세지 않았나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자기 의견 없는 의전 대통령 같은 느낌이다라는 분석을 했어요. 저런 류의 분석을 진중에서 꽤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현 정권 핵심과 멀어지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 중에 진중경 교수가 PK 친문 핵심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핵심 세력들한테 대통령이 둘러싸여 있다 이런 류의 표현들을 몇 차례 해왔습니다. 처음 나온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의전 대통령이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써서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파장은 좀 커질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 능력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건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아마 진중권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그건 좋지만 그럴 수 있지만 의전 대통령에 달하는 사실은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거는 조금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 원수인데 그리고 저 의전 대통령이라는 게 거의 나쁘야 말하면 문희만 대통령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예.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책 방향 바꿔야 된다. 무능력한 것 같다. 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의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김 변호사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의전 대통령, 자기 생각 없는 의전 대통령, 제가 기억을 좀 되돌려 보니까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야당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의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던 적이 곧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이라든지 국정 수행 능력, 정책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특히 야당이니까. 예. 다만 우리가 이제 똑같은 류의 비판을 하더라도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과 자극적인 언사를 써서 잘못하게 되면 비판 대상을 조금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는 좀 구별해야 되거든요. 역시 그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도 의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저는 부적합했다고 봅니다. 글쎄요, 오늘 생각보다 진중권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이 일색이신데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 진중권 교수가 너무 나갔다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2015년도에 예.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었고요. 제가 원내대표실에서 메시지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새벽에 메시지가 바뀌어서 나와요. 예. 그럼 대통령이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워낙 자기 논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게 되면 앞에 했던 얘기도 저 내용 때문에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발 좀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시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메시지 쓰는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의 그 여러 가지 독설과 주장에 사실 지금까지 뭐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 쪽에서 반응을 내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당히 이례적으로요. 하승창 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이 써준 거 읽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직접 작성해 말씀하는 걸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정대 국장이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이 좀 파장이 크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사실이 아닐 때는 바로 반박하고요. 사실일 때는 되게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추상적으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우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승창 전 이분은 이제 사위혁신 수석을 했지만은 오늘 이제 반박한 분 중에는 직접 비서관을 하셨던 분 최유구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인데 이분은 이제 경향신문 기자하다가 들어가가지고 논설위원도 하시다가 들어가서 한 분인데 이분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어요. 예. 내가 직접 이렇게 쭉 자료 초안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대통령께서 연필로 가필하거나 그리고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이 그 첫 번째 썼던 그 초안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했거든. 사실 대통령이 연설해야 되는 게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연설비서관이 있죠. 그 중에서 물론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연설비서관이 쓰지만은 가필되거나 바뀌는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강원국 그 연설비서관 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있었죠. 때 예. 자기 자신은 진짜 2, 3일 고민해가지고 엄청 썼는데 이제 마지막 다가와가지고 새벽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달라 해서 새벽에 드렸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시 그 많은 분량의 원고가 바뀌어져서 왔는데 너무 많이 바뀌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에 자기 자신이 진짜로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썼는데 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써왔는데 나를 이렇게 많이 바뀌면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자기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 제가 한번 들어갔는데 대통령 1년 반만 하잖아요. 그동안에 글은 하도 많아 하루에도 1000장까지 달 정도의 보고서를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의전 대통령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는 가필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 생각 없는 의전 대통령이라고까지 주장한 오늘 진중권 전 교수의 국민의당 초청 강연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외교안보 이슈로 뉴스탑 10 이어갑니다.